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꾸준히 미국 시민권 취득의 전체 과정에 대해 단계별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단계 자격. 간단히 말해서 미국 시민권의 신청 자격은 영주권자입니다. 소위 그린카드라고 하죠. 영주권자가 된 후에는 기본적으로 5년 동안 미국에서 상시 거주함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 후에 시민권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시민권 시험 신청 및 접수. 신청과 접수는 온라인으로 하시는 경우 www.uscis.gov에 가서 자신의 계정을 하나 만들고 상단부의 7개 메뉴 중 두 번째 폼지에 들어가면 여러 종류의 문서가 열거되어 있는데 그중 N400을 찾아서 누르면 큰 글씨로 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이라고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작은 글씨 맨 마지막에 보시면 책 엘리저빌리티를 클릭할 수 있는데 자신이 위에서 말한 자격에 전혀 모자라지 않다고 판단되면 바로 신청서를 작성해도 되지만 혹시 내가 정말 자격이 되나? 라고 궁금해하신다면 여기를 클릭해서 보고 미리 확실히 해두시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리라 봅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푸른색 배경 안에 파일 온라인 이라고 씌어진 탭을 누르고 키보드를 쳐서 신청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신청서 작성은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각 질문들을 함께 짚어보겠지만 컴퓨터가 서투신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것은 신청서 마지막 단계에서 혼인신고서, 자녀들, 출생증명서 등 영어로 번역되고 공증이 된 서류들을 업로드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문서를 스캔해서 업로드를 했는데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수료를 크레딧 카드 등으로 지불하면 됩니다. 참고로 신청비는 2023년도 현재 1인당 $700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청과 접수가 완료되면 이민국에서 인터뷰하러 오라는 통지가 집 주소로 배달이 됩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에 USCIS 거부에 자신의 계정을 입력하고 들어가서 보시면 인터뷰가 언제로 예정이 되었다, 혹은 편지가 발송이 되었다 등 자세하게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인터뷰까지 걸리는 시간은 케이스마다 확실히 차이가 있을 테지만 저의 경우는 2달 좀 안 되게 소요된 것 같습니다. 3단계 인터뷰. 먼저 당부드리는 것은 너무 많이 긴장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저 침착하고 편안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복장은 깔끔하고 단정한 정도면 충분해 보입니다. 인터뷰장 입구는 공항 검색대와 비슷하고 물은 검색대 전까지만 허용됩니다. 인터뷰는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질문은 시빅 테스트 100문제 안에서만 나오는데 10문제 중 6문제 이상을 맞추어야 합격입니다. 물론 말로 질문하고 말로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는 간단한 영어 시험인데 시험관이 태블릿을 하나 줄 겁니다. 거기에 시험관이 말하는 간단한 영어 문장을 받아쓰기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써있는 2줄짜리 영어 문장을 읽어보라고도 합니다. 시빅 테스트와 영어 시험 외에 각 사람의 경우에 따라서 N400과 관련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민권 신청할 때 작성하는 N400에서 뭔가 확실치 않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어떤 대답을 할까 미리 마음속으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인터뷰가 성공적으로 마쳐지면 인터뷰를 패스했다는 간단한 통지서 비슷한 종이를 주기도 하는데 만일 안 주면 Did I pass the interview? 라고 물어서 확인하시면 좋겠죠. 4단계 시민권 수여식 오스 세러모니. 인터뷰를 패스하면 이제 남은 절차는 시민권을 받는 수여식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6주에서 8주쯤 사이에 수여식 하는 날짜가 잡히게 되고 편지로 알려줍니다. 이 수여식은 반드시 참석하셔야 하고 만일 정해진 날에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유가 담긴 편지를 써서 보내야 하는데 보낼 주소는 인터뷰하고 수여식을 하기로 한 그 현장 오피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편지를 받아보면 그 다음 차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리스케줄 해줍니다. 여기까지 시민권 취득 과정을 정리해 보았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N400 작성을 돕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시민권 취득 과정의 신청 부분인 N400 양식을 작성하는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시민권 신청을 할 때 작성하게 되는 N400 양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해설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민국 웹페이지에서 보여지는 N400 화면을 그대로 순서대로 옮겨서 화면에 보여드리기 때문에 영문 자막은 따로 제공하지 않았고요. 한국어로 해석한 자막만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화면을 보시면 제목이 시민권 신청이라고 나옵니다. 이어서 주의사항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대답이 해당 사항 없음 혹은 없음인 경우는 NA라고 기입하기 바람. 모든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민권 접수 후에 진행이 지연될 수 있음. 파트 1에서 15까지 전부 빠짐없이 반드시 작성해야 함. 만일 당신의 친부모 혹은 양부모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거나 당신이 만 18세 되기 이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이미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여기에 신청서를 작성하지 말고 N600과 N600K 양식을 통해서 시민권을 취득하기 바랍니다. 당신의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이라면 뒤에 나올 파트 6을 작성하고 만일 부모 모두 미국 시민이 아니라면 파트 6 대신 파트 7을 작성하면 됩니다. 자, 이제 파트 1을 시작해 봅시다. 제목은 당신의 자격에 관한 정보입니다. 제목 옆에 있는 A 넘버를 항상 기입하기 바랍니다. 계속 페이지마다 반복되니까요. 이 번호는 영주권에 나와 있습니다. 1번을 보시면 당신의 연령은 최소 18세인 상태에서 다음 5가지 중 자신이 해당하는 곳에 클릭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A번은 당신은 최소한 5년 동안 영주권자였다. 아마도 A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B번은 최소한 영주권자로 3년을 지냈으며 거기에 당신의 배우자는 미국인인데 당신은 그 배우자와 결혼하고 지난 3년간 함께 살았으며 당신이 시민권을 신청했을 당시 이미 배우자는 시민권자로서 3년 이상을 지낸 상태이다. 그 다음 C번을 보시면 당신은 영주권자이고 당신의 배우자는 미국 시민인데 정기적으로 특정한 해외 근무를 하는 사람이다. 이 경우 이민 및 국적조항 섹션 319비항을 참고하시고 만일 당신의 거주지가 해외에 있다면 319비항에 따라서 신청을 한 후 아래 리스트에서 당신이 시민권 인터뷰를 원하는 이민국 현지 사무실을 선택하세요. 다음은 D번인데요. 당신은 합당한 군 복무의 근거에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2번인데 기타 다른 조건으로 신청합니다. 이 경우 어떤 조건인지 설명을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5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제 파트 2로 넘어가 보죠. 제목은 당신에 관한 정보입니다. 여기서 당신이란 물론 시민권을 신청하는 당사자를 뜻합니다. 1번은 당신의 현재 이름입니다. 첫 칸은 성, 둘째 칸은 이름, 그리고 마지막 칸은 미들 네임인데 한국인에게는 거의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겠죠. 그래도 만일 있으면 적으시면 됩니다. 2번은 영주권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의 이름을 적습니다. 순서는 1번과 동일합니다. 3번은 출생 시부터 사용된 다른 이름이 있다면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예를 들면 별명이나 가명 혹은 여성인 경우 결혼 전에 사용하던 성과 같은 것입니다. 4번은 시민권을 받게 되면 혹시 이름을 바꿀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 법적인 개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예스를 택하시고 그 아래 원하시는 새 이름을 성, 이름, 미들 네임의 순서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5번에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적으시는데 대신은 빼고 번호만 적으세요. 6번은 이민국 웹사이트에 들어갈 때 만드신 자신의 온라인 계좌번호가 있으면 적으시고요. 7번에는 성별을 선택하시고 8번에서는 생년월일을 월 1년도 순으로 기입하세요. 9번에서는
영주권 받은 날짜를 월, 일, 년도 순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10번에는 태어난 나라 이름을 적습니다. 대부분 한국일 텐데 반드시 사우스 코리어라고 적어야겠죠. 11번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국적을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우스 코리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12번에는 당신은 육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가 있어서 시민권 테스트에서 요구하는 시빅스 테스트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표현하는데 문제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만일 예라고 답한다면 N400과 함께 N648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13번에서는 인터뷰 시 영어 능력 테스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묻습니다. 각 항에 대해서 해당이 되면 yes를, 해당이 안 되면 no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A항은 당신은 시민권 신청을 한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총 20년을 영주권자로 살았으며 현재 50세 이상의 나이입니까? B항은 당신은 시민권 신청을 한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총 15년을 영주권자로 살았으며 현재 55세 이상의 나이입니까? C항은 당신은 시민권 신청을 한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총 20년을 영주권자로 살았으며 현재 65세 이상의 나이입니까? 여기 C항에 해당이 되신다면 영어 시험의 면제와 더불어 시빅스 테스트에서도 훨씬 간단한 형태의 시험을 볼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집니다. 이제 파트 3으로 넘어가 봅니다. 제목은 장애 혹은 약화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도움 정도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작성하기 전에 N400에 있는 지시사항을 살펴보라는 주의가 있는데요. 살펴보니까 바로 다루게 될 ABC의 항목과 같은 내용이어서 따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혹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어로 된 원문을 한 장 올려드립니다. 그럼 1번을 보시면 당신은 장애로 인한 편의를 요청하십니까? 만일 예라고 답하셨다면 다음에 ABC 세 항목에 대해서 답해주세요. 그랬고요. A번에 나는 청각장애가 있거나 듣는데 심한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에 편의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만일 수화 통역이 필요하다면 어떤 언어를 쓰는지 아래 칸에 적으세요. B번에 나는 시각장애 혹은 매우 낮은 시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음과 같은 편의를 제공받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칸에 어떤 편의인지 적으면 되고요. C번에는 나는 다른 종류의 장애나 불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휠체어 같은 것이 요구되는 것 같은 편의입니다. 역시 어떤 상황인지를 아래 칸에 기술해주면 됩니다. 이제 파트 4로 넘어가는데요. 제목은 당신의 연락처에 관한 정보입니다. 1번에는 낮 시간 전화번호, 2번에는 직장 전화번호인데 있는 경우에, 3번에는 저녁 시간 전화번호, 4번에는 휴대용 전화번호인데 있는 경우에, 5번에는 이메일 주소인데 역시 있는 경우에 적어주면 됩니다. 다음은 파트 5인데요. 제목은 당신의 거주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1번에 보시면 지난 5년간 살던 곳은 어디입니까? 지난 5년 동안 최근에 살던 곳부터 가장 오래된 곳까지 순서대로 적으시는데 A, B, C, D 이렇게 5개의 번호가 제공되어 있고 만일 이것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별지를 사용해서 마저 다 적어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A와 B는 한 세트이고 다음 CD는 각 가게 주소입니다. 설명을 드리죠. A를 보시면 current physical address 즉 당신이 살고 있는 현 주소를 적어야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스트릿 넘버와 네임. 예를 들면 123 워싱턴 스트릿. 다음 칸에 그곳이 아파트인지 스위트인지 플로어인지에 체크를 하시고 마지막 칸에는 몇 호인지를 채우면 됩니다. 다음 줄에는 도시명, 카운티명, 주 이름 그리고 마지막 칸에는 집코드를 적으면 되고요. 다음 줄은 모두 외국 주소의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먼저 무슨 지방 혹은 도 등의 이름을 적고 다음 칸에는 해당되는 우편번호, 마지막 칸에는 나라 이름을 적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곳에 거주했는지 월, 일, 연도 순으로 기입합니다.
자, 그런데 B를 보시면 커런트 메일링 애드레스라고 되어 있고 위에 주소와 다른 경우에 기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먹고 자고 하는 집과 우편물을 받는 장소를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다른 경우에는 B번에다가 우편물을 받는 집 주소를 기입하라는 것인데 첫 줄에 in care of 누구누구라고 먼저 적으라고 합니다. 즉, 우편물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만일 당신의 실제 사는 곳에서 자신에게 오는 우편물을 받도록 되어 있다면 A만 작성하시면 되고 B는 그냥 내버려두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부터 제공되는 CD에서는 모두 피지컬 애드레스만을 적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트 6로 가봅니다. 제목은 당신의 부모에 관한 정보입니다. 먼저 만일 부모 두 분이 다 미국 시민이 아니시라면 이 파트 6를 건너뛰어서 파트 7으로 가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당신의 부모 중 한 분이라도 미국 시민이라면 1번에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이 만 18세가 되기 전에 결혼하셨나요? Yes, No에 답하세요. 2번에는 당신의 어머니는 미국 시민인가요? 만일 Yes라고 답을 하셨다면 A부터 E까지 답하시고 만일 No라고 답했다면 바로 3번으로 가면 됩니다. A는 어머니의 법적인 이름인데 성, 이름, 미들네임 순으로 기입하시고 B는 어머니의 태어난 나라 이름, C는 어머니의 생년월일, D는 어머니가 미국 시민이 되신 날짜를, E는 어머니의 A넘버를 적으면 됩니다. 이어서 아버지에 관한 정보입니다. 3번에서 아버지는 미국 시민입니까? Yes, No로 대답하시고요. Yes인 경우 ABCD의 항목에 어머니의 경우와 똑같은 질문에 같은 방식으로 대답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제 파트 7입니다. 제목은 당신의 신상 정보입니다. 먼저 이민국에서는 당신의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기 위해서 아래의 모든 영역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번 종족 한국인은 두 번째 칸 히스패닉이나 라티노가 아님에 체크하겠죠. 2번 인종, 해당되는 모든 박스에 체크를 하라고 하네요. 혼혈이 아니라면 두 번째 아시안을 선택합니다. 3번은 신장인데 몇 피트 몇 인치로, 4번은 몸무게를 파운드로, 5번은 눈 색깔인데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인 대부분이 브라운, 즉 갈색이지만 조금 다른 색깔도 가능하니까 잘 판단하시고 공식적으로 운전면허증 하단에 보시면 씌어있는 눈 색깔도 참조하시면 좋겠네요. 6번은 머리 색깔입니다. 꼭 한 가지를 선택하세요. 다음으로 파트 8으로 가봅니다. 제목은 당신의 직장과 다닌 학교에 관한 정보입니다. 최근 5년 동안 풀타임이던 파트타임이던 다녔던 직장 혹은 학교를 적어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군대, 경찰, 정보기관까지 포함시켜서 명백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최근부터 시작해서 기술하되 직장의 주소와 일했던 날짜, 아니면 무직 내지는 재학 중이었던 모든 경력에 대해서 기입합니다. 개인 사업이라면 셀프 인플로이드, 무직이라면 언인플로이드라고 쓰고 만일 지면이 부족하면 추가 용지를 사용해서 기입하세요. 1번은 먼저 직장명 혹은 재학 중인 학교 이름을 쓰고 다음 칸에는 그곳의 주소, 다음 칸에는 도시명, 주명, 집코드를 씁니다. 그 다음 칸에는 외국의 경우에 해당되는데 도 내지는 지방명, 우편번호, 나라 이름을 채워 넣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월, 일, 연도 순서로 기입하고 맨 끝에는 직업명을 씁니다. 학생인 경우는 스튜던트라고 써야겠죠. 2번과 3번에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이어서 기록하면 됩니다. 1번에서 3번까지 특히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공백 없이 잘 이어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 파트 9으로 가봅니다. 제목은 미국 바깥에서의 거주기간입니다. 1번에 지난 5년 동안 미국 바깥에서 보낸 총 날수가 며칠입니까? 여기서 24시간 이내는 하루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번에 지난 5년 동안 미국을 떠나 여행한 여행 가운데 24시간 넘게 소요된 여행의 횟수가 몇 차례입니까?
3번에서는 제공된 표에다 1번과 2번의 내용을 테이블 형식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즉, 각 줄마다 언제 미국을 떠났으며, 언제 미국에 돌아왔으며, 그 여행은 6개월이 넘게 걸렸는지 아닌지에 답하고 어느 나라로 여행을 한 것이며, 그래서 그 여행에 걸린 총 날수가 얼마인지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이제 파트 10을 볼까요? 제목은 당신의 결혼 이력에 관한 정보입니다. 1번에는 당신의 현재 결혼 스테터스가 무엇인지를 답하는데요. 결혼한 상태다, 이혼했다, 과부이다, 별거 상태다, 결혼 무효인 상태다. 이 중에 한 가지를 체크하면 됩니다. 만일 첫 번째 항에 체크를 했다면 2번부터 8번까지를 모두 건너뛰고 곧바로 파트 11로 가시면 됩니다. 2번은 만일 당신이 결혼을 하셨다면 당신의 배우자는 현재 미국 군인인가요? 라는 질문이고, 3번은 당신은 몇 번 결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결혼 무효, 다른 사람과의 결혼, 같은 사람과의 재결혼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4번은 만일 당신이 결혼을 하셨다면 다음 사항에 답하세요. A번에 현재 배우자의 법적 이름을 성, 이름, 미들네임의 순서로 기입하고, B번에 현재 배우자의 과거 법적 이름을 역시 같은 순서로 기입합니다. C번에 현 배우자가 과거의 별명, 가명, 혹은 여성의 경우 결혼 전에 가졌던 성과 같은 것들이 있으면 역시 같은 순서로 기입합니다. D번에 현 배우자의 생일을 기입하고, 2번에 현 배우자와 결혼한 날짜를 기입합니다. F번에 현 배우자의 현 주소를 기입합니다. G번에 현 배우자의 현재 직장명을 기입합니다. 5번은 당신의 현 배우자는 미국 시민입니까? Yes이면 6번에, No이면 7번으로 가서 답하세요. 6번은 만일 당신의 현재 배우자가 미국 시민이라면 A번, 그 사람은 언제 미국 시민이 되었나요? 출생 시에 라고 첫 번째 박스에 체크했다면 8번 문항으로 바로 가시고, 그 외라고 두 번째 박스에 체크를 했다면 계속해서 B번에 답을 하세요. B번은 현재 배우자가 미국 시민이 된 날짜를 기입하세요. 7번에 만일 당신의 현재 배우자가 미국 시민이 아니라면 A번, 당신 현 배우자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B번, 그 사람의 A넘버는 무엇입니까? C번, 그 사람의 이민 스테이터스는 무엇입니까? 영주권자? 아니면 그 외 다른? 어떤 다른 상태인지 설명을 기입하세요. 8번으로 가는데요. 여기서는 당신의 현재 배우자가 어떤 결혼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당신의 현재 배우자는 결혼을 몇 번 한 적이 있는지 횟수를 기입하세요. 이 횟수는 결혼 무효, 다른 사람과의 결혼, 같은 사람과의 재결혼 등 모두를 포함합니다. 횟수를 0이라고 기록하지 않았다면 당신 배우자의 과거 배우자에 대한 다음의 질문들에 대답하세요. 그런데 주의하세요. 앞으로 기입할 A부터 E까지는 당신의 지금 아내 혹은 남편이 아니고 아내의 전 남편 혹은 남편의 전처에 대한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A번, 법적인 이름, B번, 신분 상태, 즉 미국 시민, 영주권자, 기타 어떤 신분인지 설명하세요. C번, 생년월일, D번, 출생한 나라, 2번, 현재 국적. F번에는 당신의 아내가 그녀의 전 남편과 혹은 당신의 남편이 그의 전처와 과거에 결혼했던 날짜를 적습니다. G번에는 그리고 그녀의 혹은 그의 그런 과거의 결혼은 언제 끝이 났는지 날짜를 기입하세요. H번에는 그런 과거의 결혼은 어떤 식으로 끝이 났나요? 결혼 무효인가요? 이혼인가요? 배우자의 사망인가요? 아니면 기타 설명하세요. 이제 9번으로 가봅니다. 여기는 당신 자신의 이력에 대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즉, 전 남편 혹은 전처가 있었다면 그들에 대한 정보를 여기에 제공해야 합니다. 만일 2번 이상의 결혼 이력이 있다면 별도의 종이에 그 사람들의 이력을 적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A번, 당신의 이전 배우자의 법적 이름. B번, 당신의 이전 배우자의 이민 스테이터스는 어떻게 되나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아니면 그 외 다른?
이면 설명을 기입. D번 이전 배우자의 태어난 나라. 2번 이전 배우자의 현재 국적. F번 이전 배우자와 결혼했던 날짜. G번 이전 배우자와의 결혼이 끝난 날짜. H번 이전 배우자와의 결혼은 어떤 식으로 끝이 났나요? 결혼 무효인가요? 이혼인가요? 배우자의 사망인가요? 아니면 기타 설명하세요. 이제 파트 11번으로 가봅시다. 제목은 당신의 자녀에 대한 정보입니다. 1번 당신의 자녀는 모두 몇 명인지 숫자를 기입하되 모든 종류를 다 포함합니다. 즉 현재 살아있는 자녀, 잃어버린 자녀, 이미 사망한 자녀를 다 포함하고 미국에서 태어났던지 아니면 해외에서 태어났던지 18세 이하이던지 혹은 이상이던지 미혼이던지 기혼이던지 당신과 함께 살고 있던지 분가해서 살고 있던지 전 남편의 자녀 혹은 전 처의 자녀, 입양한 자녀, 그리고 당신이 결혼하기 전에 낳은 자녀까지 이 모든 경우를 다 아울러서 숫자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번 A번을 보시면 자녀 1에 대해서 법적 이름 만일 A넘버가 있다면 기입하시고 생년월일, 태어난 나라 이름을 기입하시고 다음 줄에는 현재 주소, 마지막 줄에는 이 자녀는 당신과 어떤 관계입니까? 예를 들면 친자녀인지 의붓자녀인지 양자녀인지 관계를 답하면 됩니다. 나머지 BCD에는 계속해서 남은 자녀들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에 답하시며 기입하시면 됩니다. 자녀 수가 4명이 넘어가면 별지를 사용해서 기록을 이어나가시면 되고요. 다음은 파트 12가 되겠습니다. 가장 긴 파트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서 yes와 no를 빠르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작성하기는 상당히 쉬운 파트라고 봅니다. 가장 주목할 항목은 15번과 19번인데요. 한국 남자의 경우 군 복무를 거치셨기 때문에 대답을 yes라고 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1번 문서상에서 혹은 어떤 다른 방식으로 당신은 자신이 미국 시민이라고 공언한 적이 있나요? 2번 당신은 미국의 연방, 주 혹은 지방선거에 등록한 적이 있나요? 3번 당신은 미국의 연방, 주 혹은 지방선거에 투표한 적이 있나요? 4번 A 당신은 외국에서 상속받은 타이틀이나 자기 같은 것들이 있나요? B번 만일 있다면 당신은 시민권 수여식에서 그런 타이틀이나 자기를 포기할 의향이 있나요? 5번 당신은 법정 무능자로 분류되거나 정신병원에 입원된 적이 있나요? 6번 당신은 연방, 주 혹은 지방세를 연체하고 있나요? 7번 A 당신은 영주권자가 된 이후로 연방, 주 혹은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은 적이 있나요? B 만일 예라고 답했다면 당신은 자신을 미국 비거주자로 여겼었나요? 8번 당신은 영주권자가 된 이후로 연방, 주 혹은 지방세 보고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미국 비거주자로 부른 적이 있나요? 9번 A 당신은 미국 혹은 세계 어떤 곳에서든 어떤 조직, 협회, 자본, 재단, 정당, 클럽, 모임 혹은 그룹의 멤버이거나 참여했거나 혹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되었거나 한 적이 있나요? B번 만일 있었다면 다음의 표에 속한 그룹의 이름, 그룹의 목적, 참여한 시기를 각각 입력하세요. 10번 당신은 아래 A, B, C 각각에 대해서 이들의 멤버이거나 즉 간접적으로 연관이 된 적이 있나요? A번 공산당과 B번 전체주의 정당과 C번 테러 집단과 11번 당신은 어느 정부를 힘내지는 폭력을 사용해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전복시키는 것에 동조한 적이 있나요? 12번 당신은 어떤 사회적 그룹 혹은 정치적인 의견에 있어서 인종, 종교, 국적, 멤버라는 이유로 직접 혹은 간접으로 누구를 학대한 적이 있나요? 13번 1933년 3월 23일부터 1945년 5월 8일까지 사이에 당신은 다음
A, B, C 각 각에 대하여 이들과 직접 혹은 간접으로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거나 그들을 위해 일했었나요? A번 독일의 나치 정부, B번 독일의 나치 정부에 의해 점령되었거나 그들과 동맹을 맺었거나 그들에 의해 설립된 어떤 지역의 어떤 정부. C번 어느 독일 사람, 나치 SS 군부대, 비정규군 부대, 자경단, 시민군대, 경찰, 정부기관 및 사무실, 말살 캠프, 강제수용소, 포로수용소, 강제노동소, 혹은 임시수용소. 14번 당신은 다음의 항목들과 어떤 식으로든 관여한 적이 있나요? A. 대량학살, B. 고문, C. 인명살상, 혹은 살상시도, D. 누구를 고의적으로 심하게 다치게 하거나 상하게 하려는 행동, 2. 누구와 강제적인 성적인 접촉 혹은 관계를 하거나 시도함, F. 누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함. 15번 당신은 아래 A부터 I까지의 각각에 대해서 그들의 멤버였거나 그 조직에서 활동했거나 도왔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참여했던 적이 있나요? A. 정규군. 여기서 잠깐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남성으로서 과거의 병역의 의무를 위해 한국 군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항목에 예스라고 했고 인터뷰 시에도 면접관이 이 항목을 인지해 준 바 있습니다. 뒤에 19번에서도 마찬가지로 군대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고 예스로 답한 경험이 있습니다. 군복무를 마치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B번 비정규군, 따라서 여기에서는 노라고 답했고요. C번 경찰, 마찬가지로 경찰이셨다면 여기서도 예스라고 하셔야겠죠. D 자위대, E 자경단, F 저항군 부대, G 게릴라 그룹, H 중군사 조직, I 반정부 군사 조직. 16번 당신은 아래 A부터 E까지의 각각에 대하여 그곳의 일꾼, 자원봉사자 혹은 군인이었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모습으로 도운 적이 있나요? A 감옥 혹은 유치장, B 포로 수용소, C 강제 수용소, D 강제 노동소. 이 사람들을 강제로 감금해두는 어떤 장소? 17번 당신은 누구에게 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어떤 그룹에 속한 적이 있거나 그런 그룹을 돕거나 그런 단체 혹은 조직의 일원이었습니까? A번 만일 예스라고 답했다면 실제로 다른 사람을 향해 무기를 사용한 적이 있나요? B번 계속해서 만일 예스라고 했다면 당신은 다른 누구에게 자신이 그 피해자에게 무기를 사용할 거라고 말했던 적이 있나요? 18번 당신은 누구에게 무기를 팔거나 주거나 혹은 공급하거나 아님 팔거나 주거나 공급하는 사람을 도운 적이 있나요? A번 만일 예라고 대답했다면 당신은 당신의 무기를 공급받은 그 사람이 자신이 받은 무기를 다른 사람을 향해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B번 계속해서 또 만일 앞에서 예라고 했다면 당신은 당신이 공급한 무기를 받은 그 사람이 다시 그 무기를 남을 향해 사용하려는 누구에게 팔거나 주게 될 것을 알고 있었나요? 19번 당신은 어떤 식의 정규군대 내지 비정규군대 훈련 내지 무기 다루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나요? 다시 한국 정규군에서 복무한 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저는 예스라고 답을 했고요. 바른 대답이었습니다. 20번 당신은 15세 이하의 사람을 어떤 군대 조직이나 그룹에서 복무하도록 선발, 징집 혹은 요구한 적이 있나요? 21번 당신은 15세 이하의 사람을 전투에서 무슨 일이든 돕거나 협력하도록 사용한 적이 있나요? 22번에서 28번까지의 작성 시 주의사항 만일 어떤 항목이 당신에게 해당된다면 당신의 기록이 봉인되었거나 효력이 정지되었거나 말소되었을지라도 반드시 예스라고 답해야 합니다. 당신은 만일 판사, 경찰, 변호사 등이 당신에 관한 그 정보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 적용되는 기록이 아닌 게 되었거나 당신은 그 기록들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지라도 당신은 여기에 그 정보들을 반드시 공개해야만 합니다.
22번. 당신은 범죄 혹은 범법을 저질렀거나 도왔거나 저지르려고 시도했거나 했지만 체포는 되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23번. 당신은 어떤 이유로든지 이민국 관계자나 미군을 포함해서 어떤 경찰 관계자에 의해 체포되거나 소환되거나 구금된 적이 있나요? 24번. 당신은 범죄나 위반 행위를 저질러서 기소된 적이 있나요? 25번. 당신은 범죄나 위반 행위로 인해 기소된 적이 있나요? 26번. 당신은 대체 선고 혹은 교화 프로그램 등에 처해진 적이 있나요? 27번 A. 당신은 집행유예 선고나 집행유예 혹은 가석방을 받은 적이 있나요? B번. 만일 있었다면 집행유예나 가석방을 다 완료했나요? 28번 A. 당신은 형무소나 감옥에 갇힌 적이 있나요? B번. 있다면 얼마 동안인가요? 몇 년, 몇 개월, 몇 일을 기입하세요. 29번. 만일 당신이 23번부터 28번까지의 질문에 대해서 모두 노라고 답하였다면 여기서 바로 30번으로 건너뛰면 되고, 만일 한 개라도 예스라고 답을 했다면 여기 제공된 표를 작성하세요. 대답은 왜 체포, 소환, 구금 혹은 기소가 되었는지, 그 날짜가 언제인지, 어디에서 그랬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표의 각 칼럼에 순서대로 기입하세요. 계속해서 파트 12의 30번부터 시작합니다. 30번에서 46번까지 중에서 37번과 38번 두 문항을 제외한 전체 문항에 대해서 한 문항이라도 예스라고 답했다면 별도의 용지에 설명을 기입하고 답변을 도울 어떤 증거가 있으면 첨부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30번 보시죠. 다음에 각 항에 대해서 예스 혹은 노로 답하세요. 당신은 A번 알코올 중독자입니까? B번 창남 혹은 창녀이었거나 성매매를 한 적이 있었나요? C번 정부가 규제하는 약품, 불법 약품 혹은 마약을 팔거나 불법으로 유통시킨 적이 있었나요? D번 동시에 2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과 결혼한 적이 있나요? 2번 이민 신분을 위해서 누구와 결혼한 적이 있나요? F번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입국하려고 시도한 누구를 도운 적이 있나요? G번 불법 도박을 했거나 불법 도박으로 수익을 얻은 적이 있나요? H번 자녀의 양육비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거나 위자료를 지불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I번 미국에서의 어떤 공적인 혜택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 31번을 봅시다. 당신은 미국 정부 관계자에게 어떤 오류가 있거나 속이려는 의도에 혹은 오해를 살 만한 정보나 문서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32번. 당신은 미국 정부 관계자에게 미국에 입국 내지는 허가를 얻기 위해서 혹은 미국에 있을 당시 이민 혜택을 얻으려고 거짓을 말한 적이 있습니까? 33번. 당신은 미국에서 입국 전 추방 내지는 입국 후 추방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34번. 당신은 입국 전 추방 명령 혹은 입국 후 추방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35번. 당신은 입국 전 추방 절차 혹은 입국 후 추방 절차의 진행 중에 있습니까? 36번. 현재 당신에 대한 입국 전 추방, 입국 무효 혹은 입국 후 추방 등의 사항이 보류 중인가요? 37번. 당신은 미국군에서 복무한 적이 있나요? 38번 A. 당신은 현재 미국군에서 복무 중인가요? B번. 만일 그렇다면 앞으로 3개월 이내에 해외 혹은 해상으로 파견될 예정인가요? C. 만일 그러하다면 당신은 현재 해외에 주둔하고 있나요? 39번. 당신은 미군으로서 군사재판을 받았거나 직무에서 배제되었거나 근신처분을 받았거나 아니면 불명예 퇴직이 아닌 다른 어떤 처분을 받은 적이 있나요? 40번. 당신은 당신이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미국 군에서 훈련으로부터 혹은 복무로부터 퇴출된 적이 있습니까? 41번. 당신은 미군에 징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42번. 당신은 미군에서 복무하면서 어떤 종류의 면제 혜택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43번. 당신은 미군에서 탈영한 적이 있습니까?
44A번, 당신은 나이 18세로부터 26세 사이에 미국에 살았던 남성인가요? 단, 여기서 정식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살았던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 질문은 학생비자, 취업비자, 여행비자 등 다양한 한시적인 미국 체류를 전제로 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분의 외국인들이 미국 군대의 징집에 해당될 수는 당연히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질문은 미국 영주권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해당됩니다. B번,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언제 실렉티브 서비스에 등록했습니까? 등록 날짜와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기입하세요. 여기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실렉티브 서비스란 징집 대상자 명부 등록을 말합니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18세 이상 26세 미만의 미국 시민권자 남성 혹은 영주권자 남성은 징병 대상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26세 이상 남성이나 모든 여성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은 모병제 국가이지만 유사시를 대비해서 징집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연방으로부터 학생 지원금, 학자금 대출 및 연방정부 공무원 채용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등록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 시 만일 자신이 등록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면 왜 등록을 하지 못했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등록은 우체국이나 인터넷 웹사이트 sss.gov를 통해 쉽게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C번으로 갑니다. 당신은 예라고 대답했는데 실렉티브 서비스에는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1번 당신이 현재 여전히 26세 이하라면 당신은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등록을 하고 신청을 할 때 B번의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아니면 2번에 당신이 현재 26세에서 31세 사이며 실렉티브 서비스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 당신은 왜 등록을 하지 않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실렉티브 서비스로부터의 당신의 스테이터스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제공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45번에서 50번까지의 질문에 yes 혹은 no로 대답해 봅시다. 만일 당신이 이들 질문에 no라고 답하신다면 별도의 용지에 설명을 기입하고 답변을 도울 어떤 증거가 있으면 첨부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45번, 당신은 미국의 헌법과 정부 형태를 지지하십니까? 46번, 당신은 미국의 충성서약을 이해하십니까? 47번, 당신은 미국의 충성서약 전체를 받아들이십니까? 48번, 법이 요구할 경우 당신은 미국을 위해서 무기를 들고 싸우시겠습니까? 49번, 법이 요구할 경우 당신은 미군에서 비전투적인 임무를 수행하시겠습니까? 50번, 법이 요구할 경우 당신은 민간이 주도하는 국가적 중요성을 띤 임무를 수행하시겠습니까? 이제 파트 13번입니다. 제목은 신청자의 진술, 면허, 그리고 서명입니다. 바로 이어서 이 부분을 작성함에 있어서 이민국 웹사이트에 게재된 N400과 관련한 주의사항 중 페널티들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진술, 면허, 서명 등과 같은 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거짓이나 위조 등에 관한 경고들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자, 1번을 보겠습니다. 통역에 관한 신청자의 진술에 관해서 A와 B 중 한 개를 선택하세요. 먼저 A번, 나는 영어를 이해하고 신청서의 모든 질문과 지침, 그리고 모든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을 다 읽었고 이해했습니다. B번, 14번에 명기된 나의 통역사는 신청서의 모든 질문과 지침,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까지에 나오는 모든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을 내가 사용하는 주 언어로 읽어주었고 나는 모두 이해했습니다.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신청서 작성을 도와준 대리 작성자에 관한 신청자의 진술에 관해서 다음 진술이 맞다면 체크하세요.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나의 요청에 따라서 파트 15에 명기된 대리 작성자 누구는 내가 제공하고 허락한 정보들의 근거에서 나를 위해서 이 신청서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제출한 모든 사본들은 손상되지 않은 원본과 동일한 사본이며 나는 나중에 이민국에 원본을 제출하게 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나는 이민국이 내가 원하는 이민 혜택을 위한 나의 적합성을 결정하기에 필요할지도 모를 나의 기록 또는 어떤 것에 관한 정보라도 내어줄 것을 허락합니다. 더 나아가 나는 미국 이민법을 다루어야 하는 행정부서나 경찰이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이나 관계자들에게 이 신청서와 보조문서들 그리고 이민 기록들에 포함된 정보들을 내어줄 것을 허락합니다. 나는 이민국이 나의 지문, 사진, 서명 등의 바이오메트릭스를 채취하기 위한 약속을 정하고 내가 거기에 반드시 응해야 함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나는 다음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다짐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을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 선서의 내용은 첫째, 나는 나의 신청서의 모든 내용을 검토했고 제공했거나 허가했다. 둘째, 나는 나의 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모든 정보를 이해했으며 셋째, 이 모든 정보들은 등록한 당시에 완전하고 진실되며 정확하다. 나는 나의 신청서의 모든 정보들을 제공하거나 허가하였으며 나는 나의 신청서에 포함되고 제출된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그 모든 정보들이 완전하고 진실되며 정확함을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게 됨을 맹세합니다. 이어서 다음에는 신청자의 서명란이 있습니다. 3번 서명, 날짜를 기입합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위의 모든 사항을 기입하지 않거나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하면 이민국은 당신의 신청을 거부하게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트 14로 가봅니다. 제목은 통역사의 연락처, 면허, 그리고 서명입니다. 1번에는 통역사의 성과 이름을 기입하고 2번에는 통역사의 비즈니스 혹은 속한 회사명을 기입합니다. 3번에는 통역사의 메일링 애드레스를 기입합니다. 4번에는 통역사의 낮 시간 전화번호, 5번에는 통역사의 핸드폰 전화번호, 6번에는 통역사의 이메일 주소를 기입합니다. 통역사의 면허에 관한 서약인데요. 나는 영어와 파트 13번의 B번의 1번 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언어인 한국어에 유창하며 이 신청자에게 여기 확인된 언어로 이 신청서의 모든 질문들과 지침사항 그리고 모든 질문에 대한 그 혹은 그녀의 모든 답변을 읽어주었습니다. 신청자는 자신이 신청자의 자격을 포함해서 모든 질문의 정확성을 확인했음과 더불어서 신청서의 모든 지침, 질문과 답변을 이해했다고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선서 후에 통역사는 7번의 서명과 날짜를 기입하면 됩니다. 이제 파트 15번으로 가봅니다. 제목은 신청자 아닌 사람이 이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그 사람의 연락처, 진술, 그리고 서명입니다. 1번 그 사람 이름, 2번 그 사람의 비즈니스 혹은 속한 회사명, 3번 그 사람의 메일링 애드레스, 4번 그 사람의 낮 시간 전화번호, 5번 그 사람의 핸드폰 전화번호, 6번 그 사람의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대신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 이제 7번을 보시고 A와 B 가운데서 한 가지를 택해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A. 나는 변호사나 특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나 신청자를 위해서 그분의 동의하에 신청서를 작성했다. B. 나는 변호사 혹은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며 이 경우에 신청인을 대표합니다. 더불어 이 신청서의 작성을 넘어선 부분에도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혹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리 신청인의 면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나의 서명을 통해서 나는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이 신청서를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자는 이 완성된 신청서를 검토했으며 그 신청자는 나에게 신청자의 자격을 포함해서 그 신청서에 담긴 모든 정보와 제출된 모든 정보를 이해했으며 이 모든 정보가 완전하고 진실되며 정확하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나는 신청자가 나에게
주었거나 사용하도록 허가해준 모든 정보에 근거해서 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대리 신청자 서명에 대해서는 앞에 선서한 내용에 대하여 8번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컴퓨터로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전 과정입니다. 남은 파트 16, 17, 18은 인터뷰 시 마지막 순서에서 면접관 앞에서 실제로 작성하게 됩니다.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트 16번은 제목이 인터뷰 시의 서명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수정한 부분인 1번부터 몇 번까지를 포함해서 내가 서명한 시민권 신청서인 양식 N-400의 내용이 완전하고 진실되며 정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또한 나에 의해 증거로 제출한 페이지 1번부터 몇 번까지도 완전하고 진실되고 정확합니다. 만일 이와 다를 경우 미국의 법에 따라 위증의 벌을 받게 됨을 나는 서약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확인했다고 면접관이 본인 이름을 적습니다. 옆에 날짜도 적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칸에는 신청자인 본인이 서명합니다. 그리고 옆 칸에 면접관이 서명합니다. 이제 파트 17번입니다. 제목은 해외 타이틀의 포기입니다. 여기는 앞에 파트 12에서 상속받은 자기나 타이틀이 있다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부분입니다. 자기 이름 혹은 타이틀의 내용을 적은 후 아래 칸에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트 18번입니다. 제목은 충성에 대한 서약입니다. 만일 당신이 인터뷰를 통과하면 한두 달 후에 시민권을 수여받는 선서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날이 바로 미국 시민이 되는 날이며 그 자리에서는 충성 서약도 하게 됩니다. 오직 당신의 자유의지와 능력으로 이 서약을 할 거라는 사실을 여기 인터뷰 당시의 서명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충성 서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절대적이며 전적으로 이전에 신민 혹은 시민으로서 품었던 다른 어떤 외국의 군주, 영주, 국가 혹은 주권에 대한 충성심을 포기하고 단념할 것이며 미국의 법률과 헌법에 신실한 믿음과 충성심을 품음과 동시에 지지하고 국내 혹은 국외의 모든 적들에 대항하여 미국의 헌법과 규약들을 지지하고 수호할 것이며 법이 요구하면 미국을 위해서 무기를 들을 것이며 법이 요구하면 미국의 군대에서 비전투적인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법이 요구하면 민간이 주도하는 국가적인 중요한 일을 수행할 것이며 나는 이러한 의무를 정신적인 유보나 도피의 목적 없이 오직 본인의 자유의지로 받아들일 것임을 서약합니다. 신이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서약의 내용을 한 차례 진지하게 읽고 난 후 아래 두 칸에 각각 이름을 기입하고 마지막 칸에 서명과 날짜를 채워 넣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드디어 N-400의 기나긴 전체 과정을 다 마치셨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그럼 앞으로의 시민권 취득에 성공적인 결과 있게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계속해서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